안녕하세요, 본부입니다. 오늘 7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시간 6시 27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은 날씨가 괜찮네요. 한 22도 정도, 22도, 23도 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낮 최고 기온은 한 32도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낮에는 조금 더울 것 같네요. 오늘은 특이사항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레벨이 좀 높습니다. 나쁨 수준인데요. 우리 마스크 좀 착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또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각별히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딱 정부에서 지금 뭐 그렇게 많은 제재를 가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렇게 좀 수치들을 좀 관찰을 하면서요, 스스로가 좀 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일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게, 개인적으로 말이죠, 올해 들어서 한 1월달, 2월달, 3월달 이렇게 지나가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급증하면서 거의 이거는 더 이상 제재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해가지고 그냥 거의 일상으로 전환하면서 확진자 수가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거꾸로 웃기는 게, 역설적이게도 별로 코로나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진짜 막 감기 수준으로 생각하고 아이고 걸리면 걸렸지 이러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치명률 같은 게 좀 낮았기 때문에. 확진율은 높아졌지만 치명률은 오히려 또 떨어져 가지고 이게 치명적인 질병이 아니다, 거의 감기 수준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그게 그렇게 사실 좋은 생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확진자가 너무 많이 증가했죠. 막 1000만 명 이상 이렇게 발생하고 한 것 같은데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대비를 해가지고 조심해서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죠. 이게 명확하게 또 앞으로 어떤 후유증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면서 그냥 최대한 나는 여기서 코로나하고 싸워서 이기겠다, 이런 마인드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좀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생각을 해보면 참 좀 그런 게, 저도 이런 경험은 처음인 것 같아요. 역대,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그 대통령 선거가 지난 3월 9일 날 있었고요. 새 정부가 출범을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요즘에 지지율이 좀 낮다는 거죠. 정부에 대한 지지율.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시작하는 단계에서 말이죠, 일반적으로는 많은 국민의 지지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역대 정부들이 그렇게 해왔고요. 그러니까 우리 또 이런 마인드가 있었죠. 국민들이 내가 지지하지 않던 대통령이더라도 지지하지 않았던 후보가 당선돼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대통령이기 때문에 앞으로 5년간 나는 성원을 보내겠다. 내가 지지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다 같이 잘 사는, 잘 되는 나라를 바란다 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지지의 응원, 성원을 이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대선 때 투표율보다는 항상 많은 지지를 받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웬걸? 오히려 그 투표율보다 현재의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상황.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지지율을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런 정부에 대한 시선을 고려를 할 때 과연 지지율을 빼놓고 다른 걸 생각할 수 있을까요? 가장 직접적인 게 그거 아닌가요? 물론 그런 조사 과정에서 다소 오차가 발생하기도 할 테지만 그런 지지율 조사에서 반복적으로 그런 경향성이 드러난다는 거는 충분한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많은 얘기가 나왔었죠. 0.73% 0.73%포인트 차이로 당선이 된 현 대통령. 그래서 이거는 태생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런 좀 어려움, 극렬하게 치달았던 그런 서로 간에 이제 그런 경쟁 모드, 대치 상황, 이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진짜 박빙으로 승부가 끝났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다. 아니 꼭 그렇지도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73%포인트 차이로 나는 거랑 7.3%포인트 차이로 났다. 뭐 달라지는 게 있어요. 어차피 차이가 난 거예요. 0.73이 아니고 0.073%포인트로 차이가 났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룰에 의해서 미리 사전에 당연히 이 승부를 결정 지을 수 있는 그런 합의된 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해는 합니다. 패자 측에서는 선거에 진 쪽에서는 아쉬움이 남겠죠. 반장 선거를 하는데 한 표 차이로 떨어졌다. 아쉽겠죠. 근데 한 표 차이랑 10표 차이랑 20표 차이랑 뭐 차이가 날 게 있나요? 그냥 어차피 그 선거 결과는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역대 다른 정부들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지는 하지 않았지만 나는 성원을 보내겠다, 이런 마인드를 사람들이 가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실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0.73%로 드러난 그 서로 간의 양자 대결 구도가 아직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73% 박빙 승부로 끝났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이면에 극렬하게 대치되고 있는 어떤 서로 간의 생각의 차이,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차이가 이런 결과를 좀 불러일으키는데 일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좀 그렇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문제는
경제 문제겠죠. 아마도 예전에 92년도였던가요? 90년대 초반에 대통령 선거 당시에 조지 부시 그 아버지 대통령, 2000년대에 조지 부시 대통령 말고 그 전에 한 10여 년 전에 먼저 대통령이 당선됐던 그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과 현 대통령이었죠. 그 당시에. 그 다음에 민주당의 빌 클린턴 후보, 이 두 명이 각축전을 이제 치르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조지 부시 아버지 대통령이 말이죠, 인기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요. 걸프전이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또 전쟁이 있었고요. 큰 전쟁이었죠. 미국이 참전을 했었고 거기서 좀 승리를 이끌어내게 되고요. 걸프전에서요. 그래서 부시 대통령의 인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재선이 눈에 보이고 있었고요. 그 당시 공화당으로서는 이런 추세로 가면은 충분히 재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 시각을, 관점을요, 다른 곳으로 좀 돌리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가지고 나왔던 게 그런 겁니다. 한때 엄청나게 유행했던 슬로건인데요, 지금도 대통령 선거나 각종 공직 선거에서 회자되는 그런 내용.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하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치적으로 포장을 해서 내가 이렇게 미국을 만들어 왔다, 미국은 위대하다 라고 떠벌려봤자 사실은 사람들한테 와닿는 거는 실제 민생, 하루하루 살아가는 어떤 서민들의 그 문제, 서민들의 애환,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은 경제라는 거죠. 결국은 아무리 상징적인 의미의 뭔가 미국이 할 일을 뭐 다 했다, 뭐 성공해왔다 하더라도 뭐 그거 뭐 좀 그렇죠, 어느 정도 주요한 요인이긴 하죠. 그렇게 어떤 상징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이런 공동체에 내가 몸을 담고 있구나, 자랑스럽다, 뭐 좋죠. 그게 하나의 어떤 이 공동체 속에, 이 나라에 속해 있는 국민으로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치, 그런 가치들을 이렇게 일깨워준 어떤 정치인에 대한 보답,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보다 더 저변에 깔려있는 문제는 실제로 정치란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 민생,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공정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피해를 보지 않고 차별을 당하지 않고 적절하게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거기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되는 그런 사회, 그런 경제 시스템, 여기에 첫 번째로 사람들의 관심은 쏠려 있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좀 그런 문제가 있죠. 사실 이거는 좀 약간 씁쓸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떤 경제적인 부분은, 경제적인 가치는 말이죠, 사람들의 윤리적인 문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특정 상황에서
무언가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 양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자신의 신념하고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좀 이런 경우 있지 않을까요? 어렵게 구한 차표가 있어요. 예.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명절 때 고향에 가기 위한 그런 열차표다, 뭐 그런 걸 구했어요. 자기가 미리 그거를 막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여러 번 인터넷 예매를 시작한 다음에야, 몇 시간 걸려서 한 다음에야 그렇게 새로 이제 이렇게 나온 그런 티켓을, 그런 열차표를 이제 구입을 하게 된 거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그런데 사실 평소에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 않던 친구가 한 명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그 친구가 와 이거 갑자기 고향에 갈 일이 생겼다. 근데 공교롭게도 고향이 똑같다. 우리 고향과 그 친구의 고향이 똑같다. 와 이거 표를 구하는데 혹시 너는 표를 구했니? 고향이 갔다는 걸 알고 있는 그 친구가 물어보는 거죠. 뭐 구했다고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와 그러면 이거 내가 좀 일이 급한데 이번에는 좀 이걸 나한테 양보를 해줄 수 있겠니? 자 여기서 따져보죠. 이제 원래는 자기가 가야 돼요. 집에 부모님을 만나지 못한 지가 벌써 한 1년이 됐어요. 작년에 그렇게 찾아보고는 아직도 1년이 지난 지금 아버지 어머니 얼굴도 못 봤고 형제들도 못 봤어요. 그리고 어떤 고향 땅에 대한 그리움이 또 있어요. 친구들도 보고 싶고요. 이미 약속도 해놓은 상태죠. 어떻게 보자. 자 여기서 원래 고향으로 가기로 했던 그 계획이 무산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뭘까요? 그 친구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와 이거 내가 표를 구해야 되는데 진짜 구할 수는 없고, 네가 그 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 조금 나한테 양보를 해줄 수는 없겠니? 네가 너도 내려가야 되는 상황을 나도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좀 부탁인데 이번엔 너무 급한 상황이라서 집에 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걸 좀 양보해 줄 수 없겠니? 내가 그 표값에 2배를 너한테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친구가 사실 그 표를 양보하라는 그 친구한테 그 친구를 말이죠, 앞으로도 계속 친구로서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뭐 여러 가지 판단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친구가 말한 대로 2배의 가격을 미리 땡겨받고 나서 이렇게 양보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됐다, 그냥 표값만 받고 또 양보를 할 수도 있겠죠. 그 표의 정가만을 받고 양보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됐다, 무슨 2배냐, 네가 그렇게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으니 내가 그냥 이거 너한테 양보할게, 이 표값만 그냥 주가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선택지는 아예 그냥 안 된다, 나도 급하다, 나도 갈 거다, 미안하지만 딴 데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다, 이거는 나도 어렵게 구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또는 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참 친구를 돕는 일에 좀 발벗고 나서는 스타일이라면, 나도 고향을 가야 돼가지고 이 표를 양보는 하지는 못하겠는데 네가 이거를 표를 구할 수 있도록 알아보는데 같이 최선을 다해서 좀 찾아줄게,
간혹 이렇게 좀 추가로 취소를 해가지고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표들이 나오기도 하거든. 그런 걸 좀 같이 내가 알아봐 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선택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전 개인적으로 그렇거든요. 만약에 이 표의 2배 가격을 줬을 때 그 친구가 낼름 팔아버린다면 뭔가 좀 떳떳하지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 나도 원래는 고향에 가기 위한 거였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단지 이 친구가 가격을 2배로 쳐줄게 하는 바람에 내가 고향에 가겠다는 그런 마음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저 그냥 돈을 받기 위해서 돈의 고향을 팔아버리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나오는 거 아닌가.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친구한테도 마찬가지죠. 그냥 단순히 이 둘의 관계는 그냥 돈으로 맺어진 관계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쵸? 첫 번째 그 대안을 선택한 사람은 결국은 이 친구를 하나의 이제 인격적인 친구로서 대하는 그런 관계는 더 이상 이제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돈으로 단순히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1번 선택지는 선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런데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저는 지금 선택지를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2배로 값을 치르고 돈을 받은 다음에 넘기는 거, 그 표값만 받고 넘기는 방법, 아니면은 거절을 하는 방법, 거절을 하지만 같이 찾아주는 방법, 뭐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이게 이거거든요. 그 상대방 친구가 말이죠, 그냥 나한테 팔라고 안 하고, 이게 참 진짜 애매한 문제예요. 내가 2배의 가격을 쳐줄 테니 그거를 나한테 좀 이렇게 양도해 줄 수 없겠니? 라고 했을 때 거꾸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 이 친구가 급하긴 급한가 보다, 진짜 필요한가 보다. 아, 그리고 평소에 나와는 친하지 않던 이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같은 고향이다 보니까 표를 구했는지 물어보고, 그래도 자기 딴에는 생각을 해서 이 값을 더 쳐주겠다고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갈리는 거죠. 그냥 그거 나한테 줬으면 주면 안 되겠니?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뭔가 간절함이 더 느껴지잖아요. 그걸 2배의 가격을 주고서라도 이제 좀 양도를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어떤 경제적인 금전의 문제가 여기에 가미가 됐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흔들릴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상대방이 요청하는 대로 따라주면 뭔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게 예상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그런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거꾸로 말이죠, 이게 약간 역설적인 것 같은데요,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게 되는, 아, 이렇게까지 필요해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구나, 얘도 참 얼마나 간절하겠어, 살짝 그 친구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오히려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아, 참 이 친구 자기도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갑자기 싹 틀 수 있는 그런 상황.
자, 제가 이런 특수한 사례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금전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사실은 문제가 아닌 게 되는 순간, 근데 그 순간마저도 사실은 어떤 이런 외적인 경제적인 기반, 금전적인 기반 아래에서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나는 사실은 1번 선택지를 골랐으면 그냥 돈을 버는 겁니다. 내가 돈 벌 수 있는 그런 조건, 그런 여유는 충분히 가질 수 있지만 내 스스로 다른 선택지를 고르게 되는 상황. 자, 첫 번째, 그러니까 전제 조건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내가 다른 선택을 할 정도로 상황이 괜찮은 그런 때여야만이 어느 정도 이런 배려심, 물론 이거는 어떤 특정 케이스에 대한 있을 법한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물론 여러가지 그런 경제적인 요건과 상관없이 어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 사회를 만드는 그런 이른바 좋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만족이 될 때 오히려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로 더 발전하기 쉽지 않은지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클린턴 전 대통령 90년대 초반에 걸프전을 승리로 이끈 조지 부시 대통령을 선거에서 이겼죠. 그리고 넬이 또 재임에 성공하죠. 그러니까 90년대는 거의 뭐 클린턴 대통령의 시대였었죠. 그 당시 또 이후에 또 영국 수상도 토니 블레어 영국 수상 클린턴 대통령과 아주 그 친한 관계에 있었던,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런 일관된 흐름, 그런 흐름을 이제 가져갔던 시대. 그 당시에 이제 경제를 들고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었던 그 이유, 그런 데서 좀 찾을 수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런 과거의 역사에서 돈을 좀 찾을 필요가 없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자, 오늘 6시 5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요일 아침 걷는 풍부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아침 일찍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이.